7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외상치료 기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감각 입력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현재로 주의를 돌리는 기법이다. 방 안에 있는 사물의 이름 대기, 의자에 앉은 자신의 무게감 느껴보기, 얼굴에 물 뿌리기 등의 형태가 있다. 이 문제는 외상 트라우마 치료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법을 묻고 있죠.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요, 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시백 중단입니다. 플래시백이라는 것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현상을 말해요. 이 기법은 플래시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중단시키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집중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의 이름을 말해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몸의 무게감을 느껴보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되면 과거의 불안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거죠. 이 기법을 그라운딩 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딩은 심리 상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죠. 사람이 현재에 집중하게 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라운딩은요, 불안이나 PTSD 치료에 효과적이죠. 따라서 답은 1번 그라운딩입니다. 77번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편적인 자살 예방 교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인 이 문제는 학생 전체에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자살 예방 교육에는요, 첫 번째 자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알려주죠.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친구나 주변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신호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자살 위험 징후를 알아보는 방법 등을 배우죠. 그 다음 만약 누군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돕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위기 상황에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1번 자살 위험 평가 도구 및 스크리닝 절차라는 게 나와 있죠. 이 자살 위험 평가 도구 및 스크리닝은요,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 즉 고위험군을 식별하기 위해 누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학생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요,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77번에 보편적인 자살 예방 교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잠재적 자살 위험 학생에게 대응하는 방법. 3번 자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맞습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자살 위험 징후를 인지하는 방법 맞습니다. 5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맞습니다. 따라서 77번의 답은 1번입니다. 78번 허먼이 제안한 위기상담의 3단계 중 기억과 애도 단계, 즉 2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2단계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으로는 그렇죠. 미해결 과제 다루기, 즉시성, 신체 자각 마음 챙김, 정서 다루기,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1번이네요. 1번 인지 재구조화와 정서 조절이 2단계 기억과 애도 단계에 해당되는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단계이죠.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안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2번 안전지대 선정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안전지대 선정이 1단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상담 기법으로 정보 제공, 심리 교육도 1단계 안전단계입니다. 이 외에도 아웃리치, 옹호, 의뢰, 사례관리, 협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3단계네요. 일상으로의 복귀 단계입니다. 창의적 복귀, 그 다음 의미체계 구축과 외상 후 성장,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일상으로의 복귀 단계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78번은 2단계 기억과 애도 단계의 상담 기법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1번 인지 재구조화와 정서 조절이 정답입니다. 7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난사건에 관한 심리지원 개입 방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나 테러 같은 외상사건이 발생한 직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상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개입 방법. 이 문제는 재난이나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 도움 중 어떤 것이 맞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쵸? 문제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재난이나 테러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람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거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어떤 거죠? 그렇죠. 심리적 응급처치입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요,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치 응급 상황에서 다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듯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사람들이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주어진 내용은 심리적 응급처치로 답은 2번입니다. 80번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학교 기반 상담 개입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살 고위험군 모든 학생에게 자살 위기 평가를 실시한다. 옳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니은 반드시 즉각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맞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죠. 디귿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학생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자살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을 행동 전략으로 안전 계획을 세워본다.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학생과 함께 안전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내용 모두 다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학교 기반 상담 개입 방법으로 옳아서 답은 5번입니다.